자, 목차를 한번 보여줄게. 미적분 원이라는 단원에 처음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단원의 내용을 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할 건데, 요 부분은 뭐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막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함수의 극한 파트만 내가 지금 프린트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여기는 다 해야 돼. 여기가 이제 미적분 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 킬러 문항들이 다 여기서 나와. 전부 다. 중킬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분계수가 뭔지, 도함수가 뭔지, 접선의 방정식, 뭐 증가함수, 극대극소,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요거는 뭐 별로 그렇게 효용성 가치가 없고. 그럼 이걸 하고 나면 미분의 반대인 적분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미분까지 계획이 돼 있지만 적분도 부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이 있고 활용이 있고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뉘거든. 근데 요거도 해놓기는 해놔야 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계약하더라도, 특강이 끝나더라도 조금씩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생각을 잘 하면서 문제를 해보자. 자, 함수의 극한, 수렴과 발산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양쪽 페이지에 나와 있고, 책을 좀 넓게 해도 상관없고, 와, 쭉 넘어가면 또 우극한과 자극한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일단 극한이 말하는 말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극한은 뭐냐면 한계가 어디냐, 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미트의 약자인 LIM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보면은 LIM이 다 들어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게 왜 저거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요 그림 하나만 보고 가볼게. 자, 우리는 그 함수의 수렴과 발산 초록색하고 그 밑에 노란색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죠. 극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글로, 양쪽 페이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한글로 적을게. x의 값의 변화, 이렇게 화살표하고 y의 값의 변화. 이때 두 가지가 있는데 수렴이 하나 있고 발산이 하나 있다. 자, 요 1단원만 잘 해놓으면 끝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극한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그래프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들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번외편으로 이런 기호를 보게 될 겁니다. 팔자를 옆으로 누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 책 사이에 보면은 이런 기호들이 좀 나올 텐데? 어디나? 아래쪽에. 2번에 보면은 무한대도 있고, 음의 무한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이런 기호도 있고, 이런 기호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무한대. 값이 10, 100, 1000, 10만, 100만 이렇게 해서 계속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에서는 양을 뺍니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0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 그래서 얘는 이 두 개는 커지거나 작아진다. 커진다? 아이, 커진다로 할게.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상태. 어떤 특정한 값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커지고 있네, 계속 작아지고 있네,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필기를 잘할 수 있게 나도 조금 정리해서 좀 적으려고 해볼게. 자,
그래서 여태까지 하던 뭐 대수나 공동수학투나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 그래서 생소한 기호들도 많이 나오고 방식도 완전 새로운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LIM x 값을 무한대로 하겠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x 값을 계속 크게 해봐. 그러면 어떤 놈 fx는 어떻게 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야. 출발이. 자, 요거 한번 볼게. x의 값을 계속 크게 하면 변화가 됐지? 그럼 y 값은 요 놈일 때는 얘, 요 놈일 때는 얘, 이 놈일 때는 얘. 그럼 계속 커져갔을 때 어떻게 되겠니? y 값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x 값에 따라서 함수 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요걸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필기할 수 있게 그 학교마다 달라요.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적으라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적는 선생님도 있고 근데 보통 인강을 나중에 너희들이 만약에 보면 이렇게 적는데 시간이 걸려서 나는 보통 이렇게 해서 x값을 무한대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 버리거든. LIM 이런 거 안 적고 그냥 L로 이렇게 적을 거야. 근데 지금 처음은 너희도 따라할 수 있게 이렇게 적을게. 동아야 정각되면 얘기해. 쉴 테니까. 그래야 가서 놀지. 이제 안 놀아? 손절했어? 그건 아니고.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x값을 계속 작아지게 만들어 볼 거야. 음의 무한대일 때 fx는 무슨 변화가 있느냐? 자, x값이 계속 작아지면은 y값은 계속 얘도 작아지고 있네. 그지?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 값을 자 a로 근접을 시킬 거야. a로. 그런데 요 그림에는 어떤 화살표가 두 종류가 있죠? a를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건 알파야. 알파. 오른쪽에서 근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도 근접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오른쪽에서 근접할 때는 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fx. 자, 그러면 요 놈은 이렇게 표시할게. 요 놈. 자, 오른쪽에서 a에서 점점 x값이 근접하기 때 그럼 함수값은 1월 따라오면서 점점 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요 높이는 어떤 거니?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네. 됐습니까? 두 번째, 요거 흰색으로 해야지. LIM 그러면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마이너스. 자, 그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A보다 약간 더 큰 놈이다. A보다 약간 더 작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마이너스 붙으면. 그러면 왼쪽에서 A를 근접시켜도 함수값은 높이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얘도 알파네. 너무 공간이 적은가? 넓게 적어도 돼. 자, 그럼 봐봐. 얘는 가까워지는 값이 없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값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특정하게 가까워지는 값이 있는 거네. 알파라는 값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수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무한대로 가면은 다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너희가 있는 9페이지 위쪽을 봐봐. 9페이지 위쪽. 너희가 공통수학2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죠. 요거
유리함수가 되는 거지. 유리함수. 얘는 x분의 1이야. fx가 x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리미트 x 값을 무한대로 했을 때 보통 얘처럼 fx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요 식을 그대로 가져올 때도 있어. 그래서 요 식을 가져와서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는데 그지? 그러면 얘가 x 뭐야? 이 정근선은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얘가 아닌데? 요 그림이지? 요 그림이지? 아, 여기 나와 있네. x분의 1 지워도 되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점근선입니다. 그러면 x 값을 계속 크게 해봐. x 값을 계속 크게 했더니 함수 값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작아지긴 하는데 x축하고 만나진 않죠. 그럼 0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 근데 0에 엄청 가까워지고 있지. 그래서 얘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까워지는 값이 뭐냐라는 뜻이야. 그 값이 가까워지는 값 0에 만분의 1, 10만분의 1 이렇게 되면 0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괜찮죠? 그래서 x가 이렇게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가 돼 있더라도 항상 이렇게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림에 따라서 다르다는 뜻이야. 그림에 따라서. 자, 그래서 나온 김에 이렇게 해볼게. 자, 우리는 요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x 값이 계속 커지는 것을 우리가 무한대라고 했잖아. 그지? 위에는 어떤 1이라는 숫자가 있네. 자, 그래서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떤 연산을 했을 때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 숫자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얘는 무조건 0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다음 페이지에도 할 거지만 미리 한번 언급하고 두 번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아까 전에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A에 가깝게 가면 높이는 알파에 가깝게 가겠다. 그래서 약간 큰 쪽이니까 오른쪽에서 근접하죠. 그래서 얘를 좌극한이라 그래. 아, 우극한이지. 우극한. 우극한. 그러면 얘는 A보다 작은 값이니까 왼쪽에서 근접하는 거니까 얘가 좌극한. 이렇게 됩니다. 아, 지금 적을 데가 없죠. 자, 마지막 정리 갑니다. 다음에 있는 개념 설명까지 한 거야. 지금처럼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만약에 알파나 다른 값으로 같다? 그러면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러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요거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싹 정리를 해봤다. 그러면 이제 양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너희는 뭐 집에서든 테스트 시간 남을 때 천천히 하나씩 자세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떻게든 최대한 정리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따라가는 걸 잘 봐야 돼. 이제부터 그 값을 찾을 때 한 명씩 내가 호명해서 찾아볼 테니까. 딴 반에서 어제 했는데 와, 그 자극한 우극한 찾는데 진짜 애들이 처음에 다 헷갈려 해. 그래서 쉽지 않을 거야. 자, 긴장하시고 요것만 하면은 우리 1단원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해결을 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 자,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한 장을 넘겨보실까요? 우극한과 자극한이라는 단원이 나오시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요 두 그림을 한꺼번에 표현할게. 자, 요 그림에서 fx가 나와 있네.
리미트 x 값을 a 플러스로 했을 때 fx는 요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너희가 굳이 뭐 적지 않아 상관없고 너희 알아서 해. 자, 그러면 x 값을 오른쪽에서 a에 거의 근접시켰더니 함수 값은 얘를 따라가면서 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네. 그래서 얘는 알파. 그래서 우극한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밑에 그림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 높이가 점점점 돼가지고 베타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리미트 x 값을 a-라고 했을 때 fx 왼쪽에서 근접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x 값을 왼쪽에서 a에 근접을 시켰더니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밑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오면서 높이가 베타에 가까워지고 있네. 그러면 얘는 베타네. 자, 이렇게 우극한과 자극한이 가까워지는 값이 있게끔 수렴했지만 얘가 같지 않기 때문에 a에 대해서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묻냐면 이거야.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얘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플러스나 마이너스 없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얘 판단하고 얘 판단하고 같니? 같지 않네? 그러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얘는 자극한, 우극한 다 알아서 판단해. 그게 같아? 같은 값이 있으면 그 숫자를 적으면 될 거고, 얘처럼 이렇게 판단했더니 다르네?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는 끊김이 없어. 어디 숫자를 갖다 놓더라도 왼쪽에서 근접하는 거랑 오른쪽에서 근접하는 거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는 전부 다 이런 그림들밖에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따가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쉬었다가 할게. 피곤한 사람은 지금 자야 돼. 수업할 때 자면 안 돼. 자,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로 오면서 색칠되어 있고 구멍 뚫리고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에 색칠되어 있고 구멍 뚫리고 이렇게 가고 구멍 뚫리고 여기에 색칠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에 구멍 뚫리고 여기에 색칠되어 있고 이렇게 가는 거네. 됐죠? 되고 있지? 자, 하나씩 물어볼게. 첫 번째 1번. 자, 동어부터 갈게. 이거는 뭐니? 틀려도 괜찮아. 지금 처음이니까. 오른쪽에서 4에 근접하니까 그래프는 이걸 따라오면서 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네, 그지? 자, 가까워지고 있는 값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 뚫려 있던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선을 따라오니까 3. 2번. 도나? 요거는 몇이 될까? 응? 0? x값 2에 대한 좌극한이지. 자, 잘 봐요. 다른 사람들도 x값을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근접시키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네. 그럼 얼마가 되지? 그렇지. 2가 되겠죠. 됐죠? 자, 세 번째 가볼게. 승호야, 얘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근접시키면 그래프는 그냥 계속 2인데요? 2 맞지? 맞죠? 높이가 계속 2니까 2 이렇게 되겠네.
자, 네 번째. 형사가 갑자기 다른 거 물어봤어. x값 4에 대한 함수값은 뭡니까? 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박! 3. 자, 4에 대한 함수값이라는 것은 x값 4, 여기 4를 보겠지? 근데 어디에 색칠돼 있니? 4, 0. 높이가 0에 색칠돼 있지?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승리야, 1에 대한 자극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1에 대한 자극하는 왼쪽에서 1에 근접시키면 높이가 이걸 따라오면서 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되십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 시우야, 얘는 뭡니까? 4만 써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극한 값하고 작은 값, 좌극한 값을 판단해서 그게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같으면 존재하는 거고,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은 거다. 3. 조금 전에 구해놓은 우극한 3이었고, 왼쪽에서 근접해도 그래프는 이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3이네, 그지? 그래서 얘는 3으로 똑같네? 극한값이 존재하네? 라고 된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런데 잘 봐요. 우리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함수들을 다 배웠을 거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절대값 함수 이렇게까지 배웠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함수 내에서 지금 이제 미적분 1에 넘어와서 어떤 걸 배우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를 배우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4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런데 1에 대해서는 우극한하고 자극한하고 높이가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겠지? 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딱 끊어가지고 얘를 fx,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네? 얘를 gx,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네? 어디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하고 나서 두 번째 단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다 배워놓고 연속하는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시나? x값이 4에서 연속하고 있니? 연속한다는 것은 뭐니? 정말 쉬운 말로 1차 함수처럼 2차 함수처럼 그냥 부드럽게 계속 이어지고 있니? 라고 묻는 거야. x값이 4에서 연속하고 있니? 구멍 뚫렸지? 함수값이 있긴 하지만 여기 안 채워졌잖아, 그치? 그러면 구멍 뚫리면 끊긴 거야. 그러면 연속하지 않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연속하는 함수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만약에 같아야 돼서, 그래서 극한값 존재해. 근데 함수값도 여기야. 그러면 이어지니까 당연히 연속함수겠지. 요거를 하나 추가적으로 더 배우는 거라서 요거는 잠깐 띄워놓고 미분으로 넘어가겠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렇다면 너희는 빠른 시간 안에 밑에 3-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고 같이 해볼게.
다 됐습니까? 인형아 1번의 답은 뭐니? 0 플러스 그렇지 1. 자, 안 된 사람들은 혹시 봐. 오른쪽에서 0에 근접하면은 그래프는 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1. 됐니? 다른 것도 다 하긴 했어? 다 했어? 연수야 2번은 뭐니? 마이너스 2에 대한 자극한 1 맞죠? 마이너스 2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다 1이네 그지? 3번 동아야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근접하면 2라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네 2. 도나 4번 2에 대한 자극한은 그렇지 왼쪽에서 2에 근접하면 그래프는 높이는 X축 0에 가까워지고 있네. 승호야 5번 그치 1에 대한 극한값 1에 대한 우극한과 자극하는 높이가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형서가 6번 그렇지 3에 대한 3은 연속함수지. 그럼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무조건 똑같아. 2에 대한 높이하고 똑같네 그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이게 시험 문제 수능에 4번 문제로 나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플러스 하고 f의 마이너스 2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요 그림을 갖다 놓고 얘를 계산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하는 요거죠. 1이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 승리야 뭐니? 마이너스 2가 색칠되어 있는 x값 마이너스 2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지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얘는 0이네. 그래서 더해서 답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3 자유스토리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지금 요 문제가 한 60문제가 있어. 근데 그 60문제를 푸는데 한 5분 하면 다 풀 수 있을 거야. 따라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숫자 판단하기만 하면 돼. 익숙해지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은 뭡니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시우야, x값이 어디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니? 그쵸? 왼쪽 오른쪽 높이가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보거든? 연속하지 않는 x값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속하지도 않아. 그죠? 그러면 얘와 더 추가로 얘 끊겨 있잖아. 얘 끊겨 있잖아. 얘는 이어져 있으니까 상관없네? 그럼 두 개가 더 추가되네. 그럼 이게 이제 2단원이야. 됐죠? 요런 정도. 자, 넘기시고. 필수 유형 5에 별표를 치도록 합니다. 오늘 내 목표는 이거를 이해시키는 게 목표야. 시험에 선생님들은 첫 페이지에 만약에 자극한 우극한이 나오면 요 문제. 그런데 한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면은 필수 유형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잘 봐요. 자, 두 개를 번갈아서 봅니다. 얘가 지금 F야. 왼쪽 거. 얘가 G네. 오른쪽 거. 뭐에 따라서 뭐를 봐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 자, 첫 번째. 자, 요런 식이 나와 있네. 괄호 1번. 리미트
x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대해서 합성함수죠. f의 gx. 자, 우리는 f의 gx라는 것을 공통수학2에서 f 공 g의 x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하신아 3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f를 먼저 해야 되니 g를 먼저 해야 되니? 확률은 50%입니다. G. Q는? F. 갈렸다. 인영아. 뭐부터 해야 되니? G. 연수야. G. 그럼 F는 틀린 겁니다. 왜냐면 이거의 값을 먼저 구하고 그거 나오는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G를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얘 순서를 바꿔서 해야 돼. 그래서 G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F를 이렇게 연산을 하시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봐.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요 처음에 하는 요거에 따라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일단 뭐부터 하래? G에 대해서 얘부터 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하는 뭡니까? G를 가겠지? G를 왔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왼쪽에서 근접하면 쭉 계속 1인데요? 그러면 결과는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1을 집어넣어. F의 1. F의 1은 뭐니? 여기에 구멍 색칠돼 있네? 그러면 결과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0. 자, 그런데 이제 또 달라지겠죠? 똑같은 거에 대해서 2번 리미트 x값이 쉬운 거 같은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조금 전에는 좌극한을 했을 때 높이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1이어서 그냥 1만 딱 적은 거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잘 봐요. 0 플러스 가겠지? 그럼 0에 대한 우극한 G부터 하는 거 맞죠? 그럼 0에 대한 우극한을 했더니 오른쪽에서 0에 근접시키면 이렇게 되면서 1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1. 괜찮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이 함수의 y-값은 이 함수의 x-값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y-값이 1보다 작은 값에서 1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1보다 작은 값에서 1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제 F 갈게. 1에 대한 자극하는 뭐니? 라고 했더니 1에 대한 자극하는 1이네. 그래서 결과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따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한번 듣고 갈게. 한번 듣고. 자, 세 번째는 또 뭐니? 세 번째는 바뀌었네. 리미트 x값이 2 플러스 g의 fx. 자, 그러면 여기는 f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g를 하래.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네. f 갈게. 2에 대한 우극한 했더니 이렇게 되면서 높이가 1에 가까워지고 있군요. 1 맞죠? 근데 변화가 있지. 1보다 큰 값에서 1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여기다 뭐 적겠니, 기호를? 플러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 플러스 g, 1 플러스 g. 오른쪽에서 1에 근접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답은 적어 놓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적어 놓으시고 내가 정리해서 개념을 적을 것을 필수의 제5 위에 적을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몇 번 다시 해야 돼, 또. 나중에 너희는 집에 가서든 뭐 테스트 시간이든 필수 예제들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되뇌어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워도 되니? 아, 필기 중이구나. 성은 이해됐니? 자, 이따가 위에 필수 예제도 한 번 더 할 거야. 잘 봐. 자, 우리는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하겠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니?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서 F 하고 그 다음에 G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G가 되고 여기가 F도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요 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어떤 변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A라는 높이가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 요 높이가 Y는 A라고 해볼게. 야, 여기 좀 띄워줄게, 이따가. 자, 그랬을 때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근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근접할 수도 있어. 오른쪽에서 근접했을 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세 종류가 있죠. 왼쪽에서 근접해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세 종류가 될 수 있다. 높이 A에 근접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와서 G 하고 F가 될 건데 만약에 1번 경우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위에서 A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A 플러스 이렇게 오는 거고 변화 없이 이렇게 쭉 되는 거는 그냥 A를 집어넣어서 결국 FG나 FA를 구하라는 뜻이고 A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작은 값에서 근접하면 A-를 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우리는 찾아준다.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리미트도 적고 뭘 다 적어야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 해서 한번 적어 본 거.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여기서 애들이 처음에 멘붕이 오는데, 이거 지나면 쉬워. 또, 그냥 식이야, 식. 공식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들이라서. 되었습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한 명씩 또 호명을 해서 가볼게. 자, 괄호 1번은 이거야. 일단 출발은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리고 G 함수를 가고 그 다음에 F를 가겠대. 누구까지 있냐?
다시 동아 출발하자. 마이너스 1 플러스 G 하면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됩니까?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1보다 작은 값에서 1에 근접하니까. 됐죠? 동아, F의 1 마이너스는 뭐니? 마이너스 1. 되십니까? 오케이? 2번. 똑같네. 0 마이너스 G 또나 0 마이너스 일단 0에 대한 좌극한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왼쪽에서 근접했을 때. 그치? 마이너스 1을 찾아 놓으시고 변화가 있니? 라고 했을 때 변화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더 붙여야 되겠지? 그럼 뭘 붙여야 될까? 그렇지. 위에서 근접하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그럼 F로 첫 번째 그림으로 가서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은 뭐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겠네. 얼마입니까? 그렇지. 1 되겠죠.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은 1에 근접하고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3번 가볼게. 3번. 요번에는 바뀌었습니다. 1 플러스인데 여기가 F고 여기가 G다라고 이렇게 나오네. 승호야, 1 플러스에 대한 F 1 변화가 없습니까? 쭉 오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네? 그러면 변화 없는 게 제일 쉬워. G1 X값 1에서 색칠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색칠되어 있네. 요런 종류로 가겠네. 오케이. 정말 이해돼? 너 되게 잘한다. 이거 엄청 어려운 건데. 자, 지금처럼 끊겨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야. 근데 다 끊어 놓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하는 합성함수가 제일 어렵다. 자, 잘했고, 일단.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네. 이것들은 유형 하나하나 일단 뭐 정리가 되어 있고, 유형 하나하나들 쭉 넘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문제는 그래도 잠깐 뭐나 하나씩 보고 갈게. 자, 이제 x값을 a에 근접시킬 때 fx는 알파.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수렴한다는 뜻이야. gx는 베타. 그러면 얘도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값이 있으니까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가 아니니까. 자, 그랬을 때 잘 봅시다. 좀 더 확대를 할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gx가 베타로 수렴한대. 그러면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얘를 바깥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뺀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니? 알파였지 않니? 그래서 k 알파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네. 우리는 이 과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해됩니까? 문제 지문상에서 주어주면 fx가 보이면 알파 집어넣고 gx가 보이면 베타를 집어넣어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야. 되셨죠? 그냥 요거 분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개념 체크로 가볼게. 다른 거는 전부 다 유형 하나씩 볼 거야. 자, 개념 체크에서 fx는 5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gx는 3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네. 걸어 1번. 형사가 뭐가 되니? 5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은 11? 오케이? 요거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냥 땡큐야. 자,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이 값은 뭐니, 승리야? 아니, 여길 봐. 내가 집어넣어놨잖아. 아니,
G가 보여서 3을 집어넣고 F가 보여서 5를 집어넣었으니까 요 숫자 연산하면 얼마 되냐 이거야. 5가 나오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가 직접 계산해봐. 2번 4번 2번 4번 일단 계산해봐. 집어넣기만 하면 돼. 시호야, 괄호 2번은 뭐니? 아, 쉬운 거 걸렸네. 하진아 4번 뭐니? 25분의 7. 오케이. 자, 이제 몇 개의 유형이 있나? 1, 2, 3, 4, 5. 자, 5개의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 각각 유형들마다 해야 되는 법칙들이 다 존재하니까 잘 봅시다. 문제가 길어서 일단 우리가 페이지가 22페이지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설 4쪽을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해설지도 줄 겁니다. 해설지도 줄 거고 하나씩 건너뛰면서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풀고 채점하고 이렇게 해. 그리고 질문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요건 너무 길게 나와 있어서 요렇게 갈게. 1-1번을 조금 중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F만 있거나 G만 있는 게 아니고 X분의 fx가 보이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값이 0이 이 X분의 fx를 만나면 3이다. 아까 전에 F를 만나면 5, G를 만나면 3. 그럼 요번에는 X분의 fx를 만나면 3.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조건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를 굉장히 잘 생각해야 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X값이 0에 근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X값을 0에 한없이 가깝게 만드는 거지 X값이 0이라는 뜻은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X값이 0이 아니니까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나누기 X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같이 적자. X값을 0으로 할 때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2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fx.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 X분의 fx. 아까 개념 체크랑은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한 번 하면 다음부터는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3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연산을 하라는 뜻이구나. 분모는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분자는 2 플러스 3이니까 5.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정답은 요거다. 이렇게 탁 만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꼴만 만들면 됩니다. 원하는 꼴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너희 다항함수라는 말 들어봤니? 시우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인연이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다항식은 들어봤지? 다항식은 뭐니, 시우야? 여러 개 항이 많은 거? 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한테 다항식 안 배웠나? 이거 다항식이니? 물어봤잖아, 내가. 이거 다항식이니? 맞지? 얘는 다항식이니? 그럼 얘는 단항식이니? 동아가 얘기해볼까? 다항식이니?
빨리 대답해. 시간은 가. 자,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게 다항식이야. 그럼 하나로만 돼 있는 거를 단항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다항식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식이 있으면 함수만 붙었지. 그러면 함수는 뭐가 붙어야 돼? y는 꼴이 붙어야 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뭐냐면 다항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항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끊김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프야. 연속되는 함수거든.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그러면 다항식이 보였을 때 우리가 특정하게 여기를 a라고 놓자. 그러면 리미트 x 값을 a로 할 때의 fx,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색칠되어 있는 것도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fa 함수값하고 동일하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위쪽에다가 필기를 해놓게. 이거 중요한 개념이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단어들의 뜻을 물론 몰라도 문제를 푸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한번 배울 때 한 번씩은 들었으면 좋겠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거고, 얘는 효용성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런 3, 4, 4차를 배우게 될 건데, 그것도 물론 1, 2차에 비하면 어렵지만 그것도 방법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우. 자, 2번 가볼게. 다른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요 부분만 또 보면 되겠군요. 자, 조금 전에 거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 값이 2로 가는 것이 지금 둘 다 있네.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fx를 만들기만 한다면 그거는 5분의 1이라고 집어넣을 수 있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야 돼. 아까는 x를 나눴지. 그러면 변형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볼게. 여기를 조금 더 넣을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필요하니까 생각해 볼게. 일단 우리는 쟤를 활용해야 되니까 적을 거야. 괜찮죠? 자, 이렇게 하면 저식은 우변은 fx네? 근데 좌변하고 똑같아지려면 이렇게 쭉 만들어주면은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죠? 그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 유형하고 달리 두 번째 유형은 내가 임의로 식을 변형시켜서 원래 식하고 동일하게 만들 때 주어진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주어진 것을 먼저 적고 출발하자는 뜻이야. 식의 변형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가볼게. 잘 봐요. 얘를 만나면 뭐 하라고 했니? 5분의 1을 하라고 했다면서. 됐죠? 근데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 값을 2로 할 때 요 식은 다항식이죠? 그러면 다항식은
리미트를 씌운 값하고 함수 값하고 동일하다 했잖아. 그냥 남은 다항식에는 항상 x값에 2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 집어넣어 버리면 5. 그래서 다항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본 개념이.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라고 이렇게 해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가 있어. 다항식이 보여. 그냥 미지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자. 그러면 끝. 근데 식 변형하는 자체는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생각합시다. 자, 1-3번 별표 치시고.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얘는. 수없이 많은 표현들 중에 얘가 제일 많이 나올걸? 자, 3번 가볼게. 위에 두 개는 그래도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거에 리미트 밑에 있는 x값이 어디로 보내는 그 숫자가 똑같아. 근데 얘는 어떠니? 하나는 3으로 보내고 하나는 0으로 보내고, 그럼 얘를 변형해봤자 쓸모가 없잖아, 그치? 아, 이렇게 될 때는, 자, 첫 번째 과정은 치환을 할 건데, 항상 f 괄호 안에 여기에 있는 식을 t라고 치환. 자, 요거만 잘 기억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항상 우리가 바깥에 거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건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한 문자로 치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t로 바꾸겠네. x-3이 t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저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 ft t 이렇게 바뀌겠네. 여기까지는 뭐 무리가 없겠죠? 자, 이거 잘 봐야 돼. 잠깐 집중. x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3에 가까워지고 있네. 그러면 얘가 3에 가까워지면 t는 어디에 가까워지겠니?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 아래쪽을 t 값이 0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얼마라고?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쌤, 얘는 t고 쟤는 x인데요? 상관없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다시 x로 바꿔서 리미트 x 값을 문자만 바꾸는 거니까 상관없이 이렇게 됐을 때 x분의 fx 최종적으로 얘가 2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유형하고 동일하게 돼버리겠죠. 1번 유형하고. 자, 그래서 요 식은 나누기 x, 분모 분자를 나누기 x 해가지고 리미트 x 값을 이제는 이렇게 적을게. 1-2 x분의 fx 1 플러스 x분의 fx 이 값을 찾으시오라는 뜻이네. 그래서 여기에도 2를 집어넣고 여기에도 2를 집어넣고 했더니 분모가 3, 분자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공식화 시키겠습니다. 자, 리미트 x 값을 a로 보낼 때 x-a분의 f의 x-a 요거는 리미트 x 값을 0으로 할 때 x분의 fx하고 동일하다. 요거를 외운 사람과 못 외운 사람은 굉장히 큰 시간차가 있을 겁니다. 치환을 해서 갈 거냐 아니면 바로 할 거냐. 3을 a로 바꾼 거밖에 없어. 여기에 어떤 숫자가 오든 상관없어. 무조건 요 꼴이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할 공식인 거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하고 그거 갈게. 스매싱.